네, 지금까지 하반기 경제 정책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에 대한 영향과 전망 어떻게 될지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세대 경영학과의 김창수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기 경제팀이 어디에 좀 더 힘을 실었는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경제팀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침체 국면으로 빠질 것 같은 위기감에서 이제 이런 정책을 세운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정책 실제 실행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보완할 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학자로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번 경제 정책이 과연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입장인데요. 하나는 경제 정책이 유효하게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툴이 된다, 이제 도구가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 정책은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도움을 주는 어떤 마중물 같은 그런 역할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이제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쉽게도 지금까지 과거의 성장 위주의 정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가 끌고 나가면 무엇이든지 되는 형태로 착각을 하는 이제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도 실제 경제가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거로 인해 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역시 경제 정책이 하나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경제를 이끌어주는 하나의 촉매제가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경제 정책 내용들을 보면 40조 원을 풀어서 내수 경기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기 경제팀이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할지, 앞으로의 또 보완 방안은 뭐가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는 지금 우리 가계부채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앞으로 만약에 이제 그 금리가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그거로 인해 가지고 가계부채가 더 늘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내수를 좀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잘못하면은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더 많아지니까요.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잠재 성장률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돈이 안 풀리니까 인위적으로 기업 이제 사내 유보금에다가 세금을 매긴다든지 하는 방향을 이제 택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좀 강제적인 이제 취지고요. 실제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기업이 왜 투자를 안 하는가? 기업이 투자를 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규제입니다. 불필요한 규제 과감하게 풀어가지고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역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이것을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점도 함께 명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의 김창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반기 경제 정책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